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를 들으시러 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코스모스 DB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코스모스 DB가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애저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고,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코스모스 DB하고 같이 개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편리한 점들을 느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제가 코스모스 DB를 활용하면서 저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하고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코스모스 DB가 잘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사실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DB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은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점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코스모스 DB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설명을 한다기보다 코스모스 DB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미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이종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테크놀로지 MVP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모스 DB를 활용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디자인미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제 어떤 점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필요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특히나 어떤 것들이 요구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요구됐는데, 이제 그 요구사항 때문에 왜 코스모스 DB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기획할 때 이제 온갖 것들이 하고 싶잖아요. 서비스를 처음에 이제 뭐 뭔가 만들어야겠다 싶었을 때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그리고 플래너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획을 만들고 관리하기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장소, 태그 같은 것도 막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다른 문서, 복잡한 문서도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스토리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여러 장치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사람도 이제 동시에 뭔가 편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그런 히스토리도 남았으면 좋겠고 검색도 됐으면 좋겠고 글로벌 서비스 그 여러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을 때도 뭐 크게 뭐 지연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일단은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계속 생기고, 서비스가 처음부터 뭔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항상 뭔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에서도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 때 실제 앱랩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그 베이스 모델을 아까 앱랩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을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경험이 뭔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 네,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유저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서비스에도 뭔가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분 업데이트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다중 편집 상황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을 때 데이터가 합쳐지면서 뭔가 먼저 사람이 편집했던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시에 뭔가 데이터 쓰기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가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업데이트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코스모스 DB인데요. 코스모스 DB는 전 세계로 분산되고 대규모로 확장 가능한 다중 모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DB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총 5개가 있는데요. 시퀄 모델부터 해서 몽고DB, 그램린, 카산드라, 테이블 API까지 5개의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아마 시퀄 모델일 거고, 그리고 그램린 같은 경우도 좀 인기 있고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뭔가 소셜에 특화되어 있어서 친구의 뭔가 친구를 뭔가 검색하잖아요. 친구 추천해줄 때. 그럴 때 좀 유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게 그렘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코스모스 DB의 어떤 이점들이 있어요. 99.99%의 낮은 레이턴시, 그다음에 5개의 잘 정의된 일관성 모델, 그리고 저장소의 스케일 아웃과 처리량을 탄력적으로 뭔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 배포가 매우 쉽다는 거. 여러 가지 코스모스 DB의 여러 장점들이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모스 DB를 선택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했고요. 저는 그리고 시퀄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시퀄 모델이 이제 기준이 되고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DB의 이제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제이슨으로 바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분들께서 제이슨을 안 다뤄보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버에 뭔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제이슨으로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서버에서 뭔가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개체를 제이슨으로 변환할 때 뭔가 빠지는 게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형태로 뭔가 변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제이슨 관련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때 어느 부분들은 빼고 어느 부분 넣고 이런 것들도 제이슨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제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편리한 이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이슨을 지원한다는 건 코스모스 DB가 이제 노스컬이잖아요. 그래서 NoSQL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모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화면에 뭔가 뿌리는 그런 데이터 모델들고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예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게 제가 데이터 바인딩 할 때도 뷰 모델이라고 한 거 만들어서 뭐 따로 뷰를 위한 뭔가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잡한 데이터 모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화면을 만들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 모델의 범위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리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DB는 용량의 확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없이 그래서 논리적인 파티션 키의 최대 개수가 제한이 없고요. 컨테이너당 최대 공간도 저장 공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당 최대 공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공간들이 늘어날 때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이제 코스모스 DB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저는 뭔가 글로벌 서비스를 뭔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로 배포를 할 때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지역을 설정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스모스 DB가 알아서 데이터를 다른 지역으로 복제해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별다른 걸 하지 않고 사실 요금이 좀 더 들거든요. 요금만 조금만 더 내면 그러면은 쉽게 전 세계로 이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에서 접속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코스모스 DB를 복제를 해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읽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포털을 스크린샷 한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지역들이 있고 쉽게 클릭해서 저장만 누르시면은 각각의 지역으로 쉽게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 보시면은 미국 동부 서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점들이 코스모스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코스모스 DB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과연 코스모스 DB가 정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쓰기만 정말 좋은 데이터베이스인지 여러 가지 실제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없는지 근데 현실적이고 개발자의 어떤 관점으로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보고 그 서비스에 적용시키면서 느꼈었던 점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개발자의 관점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코스모스 DB를 접했을 때 그리고 제가 서비스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느꼈던 제약 중에 하나는 코스모스 DB가 한 아이템당 2MB까지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SQL DB만 하더라도 한 그 줄에 2기가까지 넣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코스모스 DB는 2MB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애저 스토리지 중에 테이블 스토리지는 1메가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2배나 되죠. 그런데
보통 데이터베이스 뭐 몽고DB도 16메가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모스 DB는 2메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제 서비스에서 이제 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사실 2메가를 넘어갈 일이 없지만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내용들은 2메가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좀 2메가바이트라고 하는 게 좀 한계처럼 느껴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많아봤자 뭐 1kB, 2kB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괜찮지만 간혹 가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이한 분이 이제 여기다 문서를 엄청나게 길게 쓴다던가 이럴 경우에 1메가, 2메가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약상으로 따로 넣어놔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처럼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저게 뭔가 서식이라든가 안에 여러 가지 제가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또 뭔가 더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메가바이트라고 하는 제약이 이제 제약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2메가바이트가 넘으면 블락 스토리지에 저장하자였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검사를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데이터 모델 중에 이 데이터 모델은 2메가바이트가 넘어가면 얘를 블락 스토리지에 저장시키는 그런 데이터 모델이다. 이것만 인터페이스를 주고 그 인터페이스 가진 모델이 2메가가 넘으면 코스모스 DB에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 DB와 이제 그 넘어간 부분은 이제 블락 스토리지 저장하고 불러올 때는 또 블락 스토리지에서 불러와서 다시 데이터를 합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처음에 해놨었어요. 근데 사실 이 작업이 사실 굉장히 좀 쓸데없는 작업이 됐는데 계획 데이터에 내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서 데이터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서 같은 경우는 자세한 화면이 있을 때 이제 로드가 되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클릭을 해서 그 자세한 계획의 내용이 나오고 그럼 그때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제가 지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첫 화면에 뭐 예를 들면 계획에 어떤 목록들이 있을 때 그걸 다 불러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얘를 그 계획 문서 안에 포함시켜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다큐멘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 그 문서의 미리 보기를 이제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제 처리를 해줄 필요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요게 이제 제가 그 베타 버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체크 표시가 체크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풀면 체크가 풀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사실 별개의 데이터거든요. 얘는 계획이라고 하는 개체고 얘는 문서에 있는 개체인데 지금 두 개가 사실은 별도의 개체이지만 제가 만약에 문서를 업데이트 시키면 그러면은 계획에 있는 미리 보기만 업데이트 시키도록 이제 작업을 해준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사실은 별도의 개체들이고 그리고 API를 사용할 때도 얘는 문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문서 컨테이너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하면서 플랜에 대한 미리 보기만 이제 같이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는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서로 연결해서 작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는 사실 2메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계획 목록에 대한 지금 화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에 타이틀 있고 그리고 문서에 대한 미리 보기의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 뭐 태그들 있고 여기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은 어차피 블락 스토리지에 따로 저장돼 있고 URI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뷰어에서 URI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랜에 굳이 이미지가 껴있을 필요도 없고 다큐멘트 문서에 대한 그런 게 껴있을 필요도 없고 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여기다 남길 수 있는데요.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도 굳이 그 데이터를 다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고 데이터는 다른 데다 두고 그 다음에 그 미리 보기 버튼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보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계획에 대한 데이터가 1kB가 넘는 데이터가 거의 없게 되고 평균적으로 뭐 600바이트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이런 건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내가 2MB를 넘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의 상식으로는 처음에 이제 제가 코스모스 DB를 작업할 때 상식으로는 그 전에 이제 제가 비슷한 서비스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데이터가 1메가가 가끔씩 넘어가거나 뭐 1메가, 2메가가 넘어가는 게 가끔씩 있었어요. 왜냐면 사용자 거기다가 HTML 코드를 막 넣어놓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2메가가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그 모델 안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같이 넣는 그런 형태로 제가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했었고 또 제가 같이 쓰고 있는 연결되는 그 계정의 어떤 모델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비슷하게 사용한 건데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데이터 모델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용량의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로 잘게 쪼개져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사용할 때만 그때만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2메가를 지원하려고 블록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다 해놨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실 그 전혀 쓸 데가 없게 되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얘기 드리는 것은 사실 기존에 사실 요새 모바일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때 데이터 모델링 하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요새는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관점에 뭔가 변화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리퀘스트 유닛, RU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옆에 이모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듯이 RU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금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RU가 뭐냐라고 저희가 얘기해보면요. 코스모스 DB 요금 자체가요. 미리 예약된 스루풋, 처리량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처리량이 RU,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00 RU, 아니면 1000 RU 이런 식으로 RU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U는 데이터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CPU, IOPS, 메모리 같은 시스템 리소스를 추상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쓸 때 얼마만큼의 하드웨어 자원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추상화해서 나타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U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큰 데이터를 저장하신다고 하면은 작은 사이즈 아이템에 비해서 좀 더 소모하는 그런 자원들, 하드웨어 자원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인덱싱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프로퍼티 개수가 많거나 뭐 읽는 형태, 뭐 여러 가지 쿼리 패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RU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U에 효율적으로 뭔가 프로그래밍 하거나 사용을 해야 그래 요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은 RU를 많이 사용해서 요금을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라푸스는 1초에 이제 코스모스 DB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을 미리 할당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RU라고 하는 개념이 만약에 1000 RU라고 설정을 해놓으면요. 그러면 어떤 초에 1000 RU가 넘어가는 요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오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이제 사용하게 예약된 리소스 안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스루풋은 컨테이너나 데이터베이스별로 공유하는 영역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U는 기본적으로 비용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RU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개발하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할당된 RU를 초과하면 429 에러가 뜨거든요. 429 에러가 뜨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RU를 그 스루풋을 더 늘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RU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 코스모스 DB를 사용하게 된다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뭔가 두려움과 아니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그 할당된 트루풋을 넘어서 뭔가 에러가 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그 블로그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알류에 대한 고민을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코스모스 DB를 더 좋아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블로그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코스모스 DB를 활용하시는 그 개발자분들이 알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이 블로그 제목에서도 사실 아실 수가 있고 저도 사실 코스모스 DB를 많이 사용하면서 알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 알류를 이렇게 고민하는데 사용했었던 그런 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료기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료가 많이 들어가는 어떨 때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아낄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알료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그 리스트인데요. 아래 보시면 아이템 사이즈가 크면은 알료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리고 아이템의 인덱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알료가 많이 소비돼요. 그리고 아이템 속성의 개수가 많으면 또 알료가 또 소비된대요. 그리고 더 많은 알류가 소비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일관성이 강력할수록 그래서 뭔가 데이터의 어떤 그 일관성을 뭔가 더 정교하게 더 맞출수록 더 많은 알류가 소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쿼리가 어떤 쿼리 결과 개수 그리고 소스 데이터의 사이즈, 쿼리의 복잡성이 클수록 알류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코스모스 DB를 뭔가 편하게 쓰려고 코스모스 DB를 선택했는데 이런 알류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류를 아끼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사실 알류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많이 소비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을 할 때 어떤 곳에서 자원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특히 쿼리 같은 경우는 알류를 많이 소비하는 것과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리턴해서 오는 시간도 어느 정도 비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류가 많이 소비됐다는 건 그만큼 쿼리를 해야 될 대상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데이터를 당겨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류를 뭐 생각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편하게 쓰려고 코스모스 DB 샀는데 너무 고민할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앞에 제가 이메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괜한 고민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이템 사이즈가 큰다는 거는 어쨌든 앱의 요구사항과 이제 개발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느 부분에 이제 몰아서 넣었다는 거.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개체에서 그 어떤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초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했었다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아이템 사이즈는 앱의 요구사항하고 크게 관련이 있지 사실 코스모스 DB 모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인덱싱을 많이 할수록 그럼 인덱싱을 많이 한다는 건 어쨌든 쿼리를 빨리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가 없을 때는 사실 인덱싱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넘어가면 쿼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싱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덱싱을 하면서 얻는 이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쿼리를 할 때 자원이 적게 들 수 있는데 인덱싱을 많이 뭐 인덱싱 이것 때문에 뭐 끌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속성의 개수가 많다는 것도 아까 아이템 사이즈처럼 앱의 요구사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강할수록 이것도 사실 뭐 RU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바꾸거나 뭐 줄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럼 남은 건 쿼리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쿼리 RU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는 그 쿼리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RU를 측정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RU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당된 초과량을 넘어가더라도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건 429 에러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버가 뻗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드렸었는데 429 에러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실 코스모스 DB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DK에서 기본적으로 그 스로틀링이 발생했을 때 그때 SDK에서 기본적으로 몇 번의 리트라이를 하거든요. 뭐 아래 그 코드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60번 시도한다고 돼 있고 30분 동안 시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SDK에서 기본적으로 419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잠깐 지연했다가 다시 요청을 보내는 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419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 시퀄 그러니까 제가 이 DB를 선택할 당시에 시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의 요구량을 넘어서면 서버가 정지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스탠다드 티어를 썼는데 왜 테스트 단계에서 이게 뻗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약간 코스모스 DB도 뭔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코스모스 DB는 뻗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시도하는 게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온다는 에러가 뜨지 사실 그 코스모스 DB 자체가 허용량이 넘어선다고 해서 멈추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지금은 시퀄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코스모스 DB를 사용했을 때는 좀 많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옆에 그래프 포털에서 제가 지금 제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그 리퀘스트에 대한 실제 그래프인데 밑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스로틀링에 걸린 영역인데요. 사실 이 스로틀링이 걸렸다고 해서 제 서비스가 뭐 중간에 API가 멈추거나 사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API들이고요. 그래서 스로틀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코스모스 DB는 큰 이슈 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RU 같은 거를 사실 크게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데이터 모델링을 실제 서비스와 가장 맞게 하게 되면 RU는 알아서 저는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DB를 고민하실 때 굳이 RU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스모스 DB를 사용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바로 파티션 키라고 하는 녀석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DB는 이제 무제한의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무제한의 스토리지는 무제한의 논리적 파티션을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의 논리적 파티션은 최대 20기가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2MB를 이야기 드렸듯이 또 쓸데없는 고민하는 게 또 20기가 넘어가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뭐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긴 한데 아무튼 어, 파티션이 20기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4503 에러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파티션의 한계에는 이제 최대 50기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고요. 이 물리적 파티션은 코스모스 DB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물리적 파티션의 개념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가 많으신 분은 약간 신경 쓰실 수 있는 게 왜냐면 물리적인 파티션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할당해 놓은 처리량이 그러니까 스루풋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뭐 1000이라고 하면 물리적 파티션 키가 4개 있다고 하면 한 물리적 파티션에 250씩 배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한 파티션이 250이 넘어가면 인계값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DB에서는 파티션을 최대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분배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파티션을 분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티션 키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는데 이 파티션 키를 전체 데이터를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를 키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티션 키를 골고루 분배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크로스 파티션 쿼리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 파티션을 동시에 하는 쿼리를 할 때도 이게 이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만약에 크로스 파티션 쿼리라고 하는 거는 파티션을 여러 개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검사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파티션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쿼리가 끝날 때까지 이 쿼리를 기다려야 이제 결과를 리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크로스 파티션 쿼리를 할 때도 이제 느려지게 되겠죠. 이제 단 크로스 파티션 쿼리는 전체 파티션을 다 스캐닝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간단하게 뭐 마케팅 데이터를 위해서 아니면 유저 데이터를 위해서 한두 번 이렇게 검색하는 거 정도야 크로스 파티션 쿼리는 매우 좋지만 뭐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뭐 유저가 이제 뭘 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거든요. 크로스 파티션 쿼리는 이제 모든 파티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은 사용을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사용하더라도 파티션을 골고루 분산해 놓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로스 파티션 쿼리를 좀 제한해서 쓴다고 하면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이제 사용자 계정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계정을 이제 아이디로 사용했어요. 파티션 아이디를 사용자마다 이제 파티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파티션 안에 뭐 예를 들면 계정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아까 뭐 계획에 대한 데이터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뭉탱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파티션들이 있는데 그러면 파티션 쿼리가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친구를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계정을 가입할 때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공개된 어떤 데이터 목록, 예를 들면 어느 누군가가 계획을 공유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서 이제 가져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티션을 넘어서 그런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케팅 정도 하는, 왜 마케팅이 아니라 계정의 어떤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뭐 추출해서 뭔가 통계를 내거나 이럴 때는 뭐 크로스 파티션 쿼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크로스 파티션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크로스 파티션 쿼리는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알류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겠죠. 모든 파티션을 다 통과해서 검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파티션 단위별로 데이터가 고립된다는 느낌이 되죠. 왜냐하면 크로스 파티션 쿼리는 이 상황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고 하면요. 일단 데이터 변경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이 사용자가 뭐 계정의 정보를 변화하거나 아니면 태그를 뭔가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경우에 유저라고 하는 다른 컨테이너로 이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게 이제 뭐 공개된 정보만 이제 복사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하고, 태그가 변했을 때도 이제 태그의 파티션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치 컨테이너라고 하는 데다 이제 데이터를 복사시킵니다. 그러면은 친구 찾기를 할 때 그 해당 컨테이너에 유저라고 하는 그 파티션 키를 사용하는 곳에서만 검색을 하면 되고, 태그도 그 해당 파티션에서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크로스 파티션도 크로스 파티션 쿼리가 실행되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컨테이너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빠져나가고 핵심적인 검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만 남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요청들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알류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약간 더 소모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연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이기 때문에, 알류를 훨씬 더 줄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DB의 체인지 피드를 사용하면, 예를 들면 코스모스 DB에 어떤 요청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바로 어떤 동작이 발생하도록 하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매저 펑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그냥 계정이 딱 업데이트 됐다고 하면 알림이 와서 펑션이 작동하고, 그 펑션이 작동하게 되면 뭐이 데이터를 뭐 컨테이너에다가 업데이트 시켜라,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알류를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장 버튼 없애고 동시 편집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였는데요. 저장 버튼 없애고 동시 편집을 가능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이제 어떤 이슈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계획이 이제 프로젝트 회의라고 하는 오타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짧은 시간 동안에, 아니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끊겨 있는 시간에 어떤 사용자는 제목을 바꿨고 어떤 사용자는 시간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결과는 제목도 바뀌고 그다음에 시간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목만 제대로 바뀌었고 시간이 바뀌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코드로 이걸 확인해 보면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지금 계획에 오타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가 두 개가 실행되는데, 하나는 타이틀을 바꾸고 하나는 시간을 바꿉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업설트를 시키고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시켜 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타이틀은 제대로 바뀌지 않았고요. 그다음 밑에 시간만 제대로 바뀐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냥 그 데이터의 개체를 통째로 업데이트 시키는 것은, 그리고 그게 동시에 발생하면 최근의 것만 살아남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앞에 어떤 사용자가 작업을 해놓은 부분들을 이제 날려버릴 수 있죠. 기본적으로 저가 지금 만든 게, 지원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오프라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싶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만약에 오프라인 상태로 이제 하루 정도나 아니면 몇 시간 정도 있었는데 다른 사용자가 뭔가 바꿨어요. 그러면은 인터넷 연결이 될 때 그 뒤에 오프라인 사용자가 뭐 약간 바꿔놓은 거를, 그러니까 약간 바꿔놓은 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른 사용자가 작업해 놓은 것들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스모스 DB는 이런 그러니까 파셜 업데이트를 지원하는지가 궁금했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저 코스모스 DB는 아직 이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프라이빗 프리뷰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저는 지금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코스모스 DB로 처리했으니까 지금 계속 코스모스 DB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낙관적 동시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SQL API가 기본적으로 이 태그를 통해서 낙관적 동시성을 제어를 하는데요. 이 태그라고 하는 게 이제 문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제 고유한 어떤 그 문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이 태그가 업데이트 되게 돼 있어요. 변경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이 태그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업데이트 할 때 만약에 이 태그가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어떤 다른 프로세스가 업데이트 시키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이 태그가 변경됐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이 태그를 변경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근데 이 태그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코스모스 DB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DB를 뭐 존재하죠. 그리고 이 태그를 if match HTTP 요청과 함께 사용하면은 이 태그가 변경됐을 때 서버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오류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일리 에러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낙관적인 동시성 변경점에 대해서 낙관적 동시성과 변경점에 대한 데이터를 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일단은 어떤 사용자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이제 그 리스크에서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프로젝트 회의라고 만약에 오타가 수정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태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파일이 에러가 나요. 그럼 그 뒤에 시간을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시간 정보만 업데이트 시키고 그리고 얘를 다시 저장시켜요. 그러면은 둘 다 저장된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낙관적 동시성과 변경점에 대한 그 데이터 값을 이벤트화 시켜서 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코드로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타난 게 있고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업설트 옆에다가 타이틀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함수 형태로 지금 지정을 했거든요. 다시 펑션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이티너러리를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역시나 동시에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프로젝트 회의, 그 다음에 시간 모두 다 제대로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 아까 방금처럼 412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그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다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것만 지금 여기 보면은, 만약에 오류가 나면 이 함수를 다시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간 정보가 다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못 드렸지만요. 하지만 제가 그 서비스의 코스모스 DB를 사용하면서 좀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주요하게 해결해야 됐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들을 좀 공유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류나 파티션 킥처럼 좀 코스모스 DB 쓰면서 좀 신경 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신경 쓰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코스모스 DB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DB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형태에 비해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어떤 진화하는 것에 따라서 모델을 쉽고 빠르게 좀 개선할 수 있었던 점들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처리 방법들을 사실 적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적게 유지해야 되고 데이터를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은 사실 코스모스 DB에만 있는 이슈가 아니라요. 그 데이터를 앱 안에서 저장시킬 때, 그다음 걔를 불러서 메모리에 로드 되잖아요. 그러면 로드 될 때, 사실 어,
데이터 모델을 무겁게 유지하면 사실 이게 단순하게 코스모스 DB에 뭐 RU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로컬에 저장될 때 더 많은 용량을 먹게 되고 그걸 불러올 때도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냥 모델링 한 것을 사실 코스모스 DB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모스 DB에서 뭔가 특이하게 데이터 모델링 하거나 이런 것 부분들을 처음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뒤에서는 사실 쓸데없다고 느꼈어요. 파티션 키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지만 그거 이외에는 크게 고민할 게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할당량을 이 부분 넘어가더라도 뭐 그 SDK나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코스모스 DB를 사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시퀄을 그당 예전이지만 시퀄을 사용할 때보다 비용이 오히려 저는 걱정을 덜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대치를 넣고 뭔가 최대의 어떤 사용량을 예상하고서 비용을 그 산정했어야 됐던 것과 어느 정도 서버가 아까 데이터베이스 어떤 처리 용량이 넘어갈 때 그때로 어느 정도 버티는 느낌하고는 약간 내는 비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뭔가 그 모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비용의 어떤 구조들을 코스모스 DB는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도 라운드 트립을 줄이는 식으로 예를 들면 하나의 파티션 안에 여러 가지 형태들의 그 데이터 타입들을 넣어놓거든요. 그럼 그 라운드 트립을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검색하면서 그러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이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필요 영역에 따라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점이지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리하기 쉬웠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은 이제 코스모스 DB 아주 만족할 만한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어, 충분히 좋은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네,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혹시나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해주신 스폰서 분들이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